Non mais ça impossible en France. Ça jamais tu vois ça en France.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하나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인데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 브이로그 한 편이 인생 계획을 통째로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 여성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자마자 별다른 계획도 없이 서울행을 결심했는데요. 과연 그녀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인천공항에 밤 7시 반에 도착해 짐을 찾고 비자 관련 수속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 10시. 캄캄한 밤이라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곧장 에어비앤비로 향했다는 그녀는 그대로 뻗어 무려 14시간을 내리잤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눈을 뜨니 벌써 오후 1시였다는 것이죠. Et bienvenue à Séoul! Mais hier soir, j'ai atterri à 19h30, le temps de récupérer les bagages, faire le visa, et cetera. Je suis arrivée à mon Airbnb à 22h. Donc clairement, il faisait nuit, j'ai rien vu et j'avais qu'une envie, c'était de me mettre au lit. Voilà, donc j'ai dormi. 배고픔에 눈을 뜬 그녀의 첫 번째 미션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라도 먹을 것을 찾는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충전하려면 카드 결제가 아니라 반드시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당황한 그녀는 결국 1일 정기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첫 위기를 넘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편의점만큼 흔한 교통카드 충전 방식이지만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유럽식 생활에 익숙한 외국인에게는 이 작은 시스템조차 낯선 장벽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익선동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한옥 카페들과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마들렌처럼 생긴 피낭시에를 파는 작은 가게 앞에서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진다며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는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다 결국 한 브런치 식당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메뉴를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보다 더 편한 시스템은 없었다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종업원을 불러세워 메뉴를 하나하나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도 그림 하나만 누르면 주문이 끝나는 이 방식이 그녀에게는 작은 배려처럼 느껴진 것이죠.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사동입니다. 걷다 보니 친환경 소재나 핸드메이드 제품을 모아둔 편집숍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작은 지갑 하나, 도자기 컵 하나까지 다 마음에 든다며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걸 계속 되뇌면서도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빈티지 감성의 즉석 포토부스까지 발견하고는 언젠가 이 동네에 살게 되면 저녁마다 여기서 사진을 찍겠다는 다짐까지 하고 맙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온 만큼 짐을 늘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애써 참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데요. Des petits vases. Oh! En vrai, c'est si chou. Non, va falloir que je me calme, que je me contrôle si je veux pas acheter plein de trucs parce que c'est juste mon premier jour et que j'ai clairement pas un budget illimité.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마실 것을 찾아 헤매던 그녀는 손에 든 작은 영수증 하나 버릴 곳이 없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또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쓰레기통이 몇 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리 바닥에는 쓰레기 한 조각조차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뜹니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으면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게 익숙한 나라에서 온 그녀에게는 시민들 스스로가 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선 풍경이었던 것이죠. Donc ça, il y en a pas beaucoup et mine de rien, les rues sont clean en fait. Enfin là, je vois genre bah attends, je te montre. Mate-moi ça, genre il y a pas un déchet par terre quoi. 그런데 이날 그녀가 가장 크게 술렁였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였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카메라를 든 손을 떨며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버스를 탈 때마다 몸싸움에 가까운 경쟁을 해야 했던 자신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라고 몇 번이고 되짚어 말하는데요. 새치기 없이 순서를 지키는 이 당연한 질서가 그녀에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Là, j'arrive à un arrêt de bus et je vois que les gens
font la queue, genre les uns derrière les autres. C'est vraiment avéré, alors genre ça, impossible en France. Non mais waouh! Et ouais, beh oui, les gens ils sont vraiment, les uns derrière les autres font mais c'est si ordonné! Oh là là! Non mais ça, impossible en France. Ça, jamais tu vois ça. En France, c'est genre tu pousses pour pouvoir rentrer dans le bus.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갈증 해소를 위해 음료를 고르다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뜹니다. 다름 아닌 하리보 젤리였는데요. 예전에 살았던 캐나다에서도 구하지 못했던 이 젤리를 한국의 평범한 슈퍼마켓에서 발견하고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작은 젤리 봉지 하나에도 이렇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인상 깊은 대목인데요. 날이 저물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알록달록한 캐릭터 상품이 가득한 매장, 길거리 곳곳에 꼬치와 군것질거리까지 눈에 담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정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선 그녀는 이곳을 세포라에 비유하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명동거리 전체를 자신이 살던 토론토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토론토의 상점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여긴 조명 하나, 색감 하나까지 다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만들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쇼핑에 큰 관심이 없던 그녀조차 거리 전체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는 뜻이겠죠. On compare avec Toronto et Toronto, pour le coup, les boutiques, elles donnent pas envie, tu vois, genre t'as pas envie d'y aller. Pour le coup, ton portefeuille te remercie. Mais là, je sais pas, il y a tout est fait. Il y a la lumière, il y a les couleurs, les devantures sont belles. Tout est fait pour que tu rentres dans les boutiques en fait. Donc ouais, j'aime bien.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탓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합니다. 낯선 포장지 사이에서 뭐가 뭔지 몰라 사진에 의존해 장을 봤다는 그녀는 라면과 식빵, 잼,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집어든 방울토마토까지 손에 쥐고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이 평범한 방울토마토 하나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방울토마토는 처음 먹어봤다며 물기도 없고 진짜 토마토 맛이 난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흔한 채소 하나에도 감탄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도시가 가진 은근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Les tomates cerises, banger, j'ai jamais mangé des tomates cerises aussi bonnes. J'étais étonnée, ça a vraiment le goût de tomate en fait, et pas de flotte. Enfin, je sais pas comment dire, elles ont un petit goût un peu sucré et tout, elles sont vraiment bonnes. Donc agréablement surprise.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함께 사는 한국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웃돈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들으며 그녀는 벌써 다음날 집 구하기 미션을 계획합니다. 앞으로 몇 달 어쩌면 1년 가까이 머무를 계획이라는 그녀에게 서울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책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하루 버스를 기다리고 편의점에 들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카메라에 담고 싶은 특별한 장면이라는 것. 이 영상 한 편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